어, 자, 보고서 작성 요령을 이 리스트를 보지 말고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으면 합니다. 우선 폰을 여러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폰을 사용하다 보면 그 폰이 좋았던 면, 나빴던 면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집어 던지고 싶을 때도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그 폰을, 왜 그런 거 있죠? 폰을 사용하면서 정이 들어서 그 폰이 이제 수명이 다 돼가는데도 바꾸지 못하도록 애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폰을 사용하다 보면, 야, 내가 다음에 폰을 만약에 산다고 그런다면 이런 부분은 좀 이랬으면 좋겠어.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의 폰의 이 좋은 점은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아,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처음엔 과거의 내 폰에 대한 그 사용했던 것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폰에 좋았던 점, 나쁜 점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자연스럽게 다음에 폰을 산다면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폰을 사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폰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현재의 폰과 내가 여기 이전의 폰을 구매할 때 중요시 여기는 요소로 이전 폰과 현재의 폰을 간단하게 비교를 합니다. 과거에는 나빴고 현재는 좋은 것, 현재도 좋고 과거에도 좋았던 것, 뭐 이런 걸 해서 나는 폰을 이렇게 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가 그 폰에 대한 그 구매를 할 때 폰이 이 세상에 단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수도 없는 많은 폰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폰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 두 개의 회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회사 안에서 그 안에서 라인업을 두세 모델 비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폰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재 그 폰을 살 때, 이 폰을 살 때 그 두세 가지를 비교한 것을 쓰시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폰을 살 때 우리가 디자인의 6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분석을 하지만 6가지를 뭐 다 쓸 필요는 없고 한 중요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 선택 이유에 대해서 예, 얘기하시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한다라는 건 주로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객관적이지 않은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대표적인 게 스타일 같은 거겠죠. 그리고 나는 뭐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폰의 방식이라든가 회사를 바꿀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그거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주관적 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논의한 비교 말고 내게 아주 특별한 의미나 내가 중요시 여기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나열하시오. 단 우리가 중간 발표 때 그 어떤 주관적인 것을
상대한테 전달할 때 그 얘기를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미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항목은 중간 발표 때와 비슷한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전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차피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이유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적 스토리텔링을 논의하시오. 거기에 그 스토리텔링을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1번서부터 4번까지는 폰을 구매한 내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5번 항목에서 뭐냐면 현재 이 폰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과거의 폰을 사용하고 현재의 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습니까? 라고 스스로 검증하는 단계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러분? 대답. 네. 그러면 이제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한 10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0페이지 가량입니다. 뭐 12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8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 발표 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생각해 줘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중간 발표 때 발표가 너무 길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학생 스스로 발표를 한번 리딩을 해보고 한번 시간을 재보시고요. 최대한 7분 이내에 발표를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 2시간 이내에 15명이 발표를 하려고 그런다면 그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수가 10페이지 7분 이런 시간을 시간과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이제 이런 얘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10페이지라고 얘기를 한 건 20페이지로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고 또 5페이지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20페이지 정도로 한다면은 이거는 거의 모든 자료를 드래그해서 만든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표자를 보면 대부분 읽고 발표하는 게 아니고 읽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 내용을 전혀 정리 못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페이지를 10페이지로 줄인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스터디를 하겠죠. 최소한 어느 걸 빼고 어느 걸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리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5페이지라고 한다면 사실 늘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빠진 자료가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페이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뭐 표지 빼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구성을 우리가 지금 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것까지만 올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10페이지 정도로 구성하시고, 그리고 리딩을 해서 한 7분 이내, 5분, 6분 정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학생 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 학생은 현재 가지고 있는 폰이 아이폰 XS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스펙을 썼죠. 그다음에 자기가 왜 이 폰을 샀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세 가지만 딱 나열했어요. 그래서 보안의 문제, 방수의 문제, 카메라의 문제, 이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그 지문 인식이 뭐 잘 안 됐다라든가 방수가 안 됐다라든가 변기에 한두 번 빠뜨렸나 보죠. 그리고 카메라에 있어서 이 학생은 좀 어 약간, 그러니까 뭐지? 카메라가 그 기능이 그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변형됐다고 하나요? 원래의 기준에 따라서 작동되는 게 아니고 초록색이 좀 도는데, 그것은 아마 인제 그 카메라를 오래 사용하면서 그 제어하는 것이 고장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카메라 이 세 가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보안, 방수, 카메라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앞에서부터 그 마지막까지 쭉 이 세 가지 위주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가지, 6가지 가면 6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좀 색깔이 없어질 수 있죠. 그리고 좀 방만해질 수도 있어서 한 3가지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2가지는 약간 부족하기도 하고요. 4가지 하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뭐 이전에 쓰던 것과 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가 있다는데 어 아주 최근에 여러분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모 폰을 못 풀었다고 하죠. FBI도 못 푼다고 하네요. 그거는 뭐 대단한 광고죠. 근데 뭐 학생들이 왜 그런 걸 가지고 다녀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특히 뭐라 그러나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폰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방수를 봤을 때 뭐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가 손떨림이 있어서 변기에 빠뜨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방수가 필수겠죠. 그다음에 카메라. 이게 이제 보고서지만 카메라도 이제 사진 촬영이냐 아니면 동영상 촬영이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동영상 촬영 쪽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뛰어나다. 그렇죠.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요런 식으로 그냥 쭉 쓰는 거 있잖아요. 뭐 6가지 요소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쓰시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한 줄씩 쓰잖아요, 문장을. 저 같으면 이거를 3 줄이나 4 줄로 이렇게 끊어서 썼을 겁니다, 좌측 정렬로 해서.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1, 보안 2, 보안 3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학생 같은 경우 뭐 그중에서 지문 인식이라든가 얼굴 인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똑같이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써 놓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걸 설명하겠다라는 것보다 이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정리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보안의 1, 보안의 2, 보안의 3 이렇게 해서 끊어쓰기 해 갖고 행바꾸기를 해서 딱 가시성 있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학생 카메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중앙 배열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좌측 배열을 해서 조금 전처럼 행바꾸기를 하면서 딱딱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이게 보고서가 아니고 프레젠테이션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수업이나 회사에 가서 발표를 할 때 우선 그 보여지는 그 발표 자료가 잘 정리돼 있어야 그 안에서 신뢰성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옛날 현업을 할 때 그런 걸 깊이 있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프렌테이션 하는 사람이 그걸 듣는 사람에게 어떤 설득과 동의를 얻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발표자의 하는 것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한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신뢰라는 건 뭐 그 사람에 대한 프로필도 중요하겠지만 캐리어도 중요하겠지만 그 준비할 수 있는 건 보고서거든요. 그 보고서가 잘 정리돼 있어야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어 그걸 듣는 사람이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죠. 발표자가 막 드래그 해 놓고 뭐 이렇게 정리도 안 되고 뭐 발표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똑같은 얘기지만 20 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만약에 구했다고 그런다면 그거를 10 페이지 안에 넣고 그것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버릴 것과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차트, 레이아웃을 딱 정리해서 비슷한 폼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면서 거기에 뭐 이 학생처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학생이니까 색감 차이 뭐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을 딱딱 집어주면 발표하는 사람도 논점이 명확하고 보는 사람도 신뢰성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정리한다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우리가 이런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보느냐면 우리가 그 제품 광고를 할 때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보면 그 광고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회사 이미지에 대한 그 광고가 있고요. 뭐 삼성은 뭐 장학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어 젊은 인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 광고죠. 근데 갤럭시 폰이 새로 나왔는데 그 갤럭시 폰에 대해서 그 기능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막 여러 학생 사람들이 막 달려가면서 그거를 찍죠. 예. 움직이는 걸 정확하게 찍을 수 있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그런 기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핵심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자기가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면에 대해서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그 기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도 딱 집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타일링. 근데 이제 프로들은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 있느냐면 이렇게 전체 뷰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우리 그 뭐죠? 뭐 애플폰 같은 경우 카메라가 그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피니싱이 굉장히 좋잖아요, 피니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요런 부분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이겠죠. '나는 뭐 그냥 애플폰이 좋아. 삼성폰이 좋아.' 이런 거보다 "요러요러한 어떤 디자인의 특징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주관적인데 아 애플 생태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애플을 쓰겠어." 뭐 이런 학생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이 안에 써 있는데 고것도 기왕이면 아 이렇게 보면 인제 뭐 애플을 좋아하는 학생, 갤럭시를 좋아하는 학생 뭐 이렇게 두 분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수가 보기엔 '아 저 학생은 그냥 아이폰을 쭉 써 왔구나.' 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전처럼 어떤 주관적 요소에서 특별하게 자기가 그 아이폰이 갖고 있는 애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 그리고 사용하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자신감, 자부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어떤 계기 그런 거를 캐치업해서 고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건 설명도 필요 없죠.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동감할 수 있으면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느낀 거 것을 칼로 상대의 가슴에 푹 찌르듯이 피할 수 없이 동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스토리텔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경험. 그래서 막연히 우리가 그 어떤 주관적 이유에 대해서 쓸 때 '나는 그냥 뭐 쭉 사용하고 그래서 뭐 문제도 없었고 남들도 다 들고 다니고 뭐 갤럭시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런 거 말고 어떤 자기만이 벌써 여러 번 뭐 몇 년 동안 다들 사용했을 테니까 어떤 작은 어떤 경험으로 자기가 이 폰을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얘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결론을. 네. 5 개인데 좀 많은 것 같으니까 2 페이지 정도로 나눠서 발표를 해도 되겠죠. 행간이 좀 좁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보여주겠습니다, 짧게. 여러분 딱 보면 인제 먼저 쭉 보여줄게요. 어 제가 그 중간 발표를 옛날에 폰을 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 "내게 폰은 뭐뭐다. 여러분의 이번에 어떤 공간이 나에게 뭐뭐다."라는 걸 진행했지만 이 학생에게 같은 경우는 "폰은 나에게 있어서 거울이다." 여러분 뭐 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폰은 나의 기록이고 나와 하루 동안 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대부분 학생들이 할 텐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걸 거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폰 안에 내가 있죠. 뭐 친구와 톡을 한 내용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어떤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보고서에 대한 중요한 자료 같은 것들이 있거나 거의 나의 모든 것이 폰 안에 있죠. 그래서 그 폰은 어 "또 다른 나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폰은 내게 있어서 거울이다."라는 거죠. 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요런
어떤 느낌으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잠깐만.